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나라 서원건 목사입니다. 이 기독교 파괴 세력으로 물든 한동대라는 그런 이제 기사가 이 올라온 것을 보고 좀 더 찾아보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진가. 우리 한동대는 우리 기독교 계통의 대학교로서 굉장한 그 참 세계적으로 이제 영향력을 끼치고 한국 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엘리트들이 그 지방에 있는 학교인데도 이 큰 영향력을 선한 영향을 끼쳐왔다고 생각했는데, 자 여기가 요즘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그 뭐 한때의 김영길 총장님이 존경받으면서 또 이 법적으로 휘말렸던 그런 소식을 들었었는데요. 지금 이것이 좌파적인 세력이 점점 장악되고 있는 것에 염려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영상이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요. 레인보우 리턴저 뭐 이 동성에 관련되어져서 아주 유명한 이 우리 이제 이 대표가 이렇게 제목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한동대 좌파, 그러니까 기독교 파괴 세력, 뭐 이 파괴 세력이 바로 손봉호 교수를 지명하면서 그 세력 때문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를 올렸는데요. 제가 조금 더 간략하게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한동대학이라고 하면은요, 우리나라에서 그 유수 대학으로, 기독교 대학으로 인정받는데 처음 세워지게 된 이 동기가, 이 처음 한동대가 세워지게 된 동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기독교 학교로서 출발한 줄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여기에 법적으로 휘말렸을 때에 나타났던, 조금 크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읽어보니까요, 그 학교가 그 지역에 그러니까 포철이 있고 그 지역에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한동대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재단을 만들어 세운 대학이 아니었다. 이 포항에서요, 1980년대, 뭐 30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이 시민단체들이 지역 대학 설립 운동을 전개하기를, 그러니까 1990년에 포항 지역의 4년째 대학 설립 추진위원회가 시작되어져서 마침내 지역 유지였던 유봉산업 송태원 씨라는 분이 사재 32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지방에서 이제 서울, 그때만 해도 교통이 좋지 않아서 그 포항 지역의 포항제철이라든지 아주 그 부유한 그 노동자들, 이런 그 자녀들이 교육을 위해서 서울까지 너무 멀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이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를 한번 포항 지역에 세워보자,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그 지역 유지 송태원 씨가 사재 32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인가를 내고 현동대학이라고 설립을 처음에는 현동학원으로 해서 시작했는데, 이 95년 송태원 이사장이 이제 운영을 이렇게, 이분이 설립자입니다. 이사장이 운영하던 유봉산업이 부도가 났어요. 재원 조달이 너무 어렵게 되니까 포항 설림병원과 합병을 하고 설림병원, 큰 병원의 그 이사장님도 김종원 원장에게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조건을, 네 가지 뭐 조건을 해서. 그래서 송태원 설립자는 95년 김종원 이사장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네 가지 약속을 이렇게 자신이 설립 이념을 했는데, 이 이렇게 재단에 넘겨받은 김종원 이사장이, 병원 이사장이 이렇게 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제 법적인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사회를 소집해서 의결사항을 전달하기도 하고, 갑자기 이 김종원 이사장이 온누리, 이제 이분이 이제 기독교 신자인가 봐요. 온누리 하용주 목사에게 이사장직을 이양한다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온누리 교회로 경영권 이사장이 넘어왔다 이 말인데요. 하용조 목사가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그때부터 기독교 한동대를 평신도 선교사 양성대학으로 만들겠다 공언해서 이렇게 기숙사도 만들고 외국인도 받아들이고 학생들 받아들여서 이제 누굽니까 그 김영길 총장과 다 그 김영길 총장도 이제 그 하용조 목사님 교회의 장로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 양성대학으로 모든 인사들을 온누리의 인사들로 대치를 시켰습니다. 자, 보세요. 한동대 내의 거의 모든 인사들을 온누리 인사들로 이제 뭐 총장이고 뭐 간에 다 이제 개편을 해갖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 학교로 온누리 교회 인사들로 다 대체를 해서 온누리 교회 제184회 당회에서 한동대를 인수한다는 결의를 하고 뭐 이렇게 총장으로 초대 총장으로 김영길 박사 온누리교회 장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기독교 대학으로서 유명한 정말 그 참 수준 높고 지방 대학에서는 최고의 대학으로 또 이렇게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장관도 시키고 뭐 이런 많은 이렇게 그 아름다운 그러면서 이 빚이 있던 이런 것들을 갚아야 된다 해가지고 수많은 한국 교회가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학교를 운영하게 됐다. 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문제가 생겼느냐. 이 하용조 목사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용조 목사가 여기에 이사장으로 여기에 지금 누굽니까? 예. 이사장으로 지금 하용조 목사님 뒤를 이어서 이재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지금 이사장으로 책임을 지고 이끌고 있죠. 자, 이끌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요. 그 아들을 이재훈 목사께서 그 손봉호 교수의 아들 자, 여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손봉호 교수의 아들 손하철 교수를 여기에다가 이제 임용을 하지요. 그러니까 손봉호 교수와 깊은 관련을 최근에 이거 몇 년 안 됐습니다. 23년 12월이니까 불과 이제 요 최근에들 자 이렇게 해서 손봉호 교수와 연관점을 많이 가졌다 하는 점입니다. 자 이런데 이 국민일보에 이런 말이 났어요. 얼마 몇 개월 전이네요. 몇 개월 전에 2개월 전에 강자가 져야 할 평화의 책무 해가지고 그 학교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교수로 손봉호 교수 아들 손하철 이 교수가 글로벌 리더십 학부의 교수로 맡고 있는데요. 뭐 커뮤니티 무슨 그런 이제 커뮤니션 그런 계통의 교수인데 이 손하철 교수가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그 전쟁 책임이 누구 있느냐? 이 아버지의 그 사상하고 똑같은 이제 맥락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성경관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여기에 국민의 52.2%가 팔레스타인 무단당체 하마스 책임으로 답했다고 하는데 특히 기독교는 더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보다는 이스라엘 나라에 이거 내려놔야 된다. 이스라엘 나라가 책임이 크다. 이러면서 책임은 이스라엘과 발생된 갈등에 대한 책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제, 외교, 군사 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양보를 해야 된다. 책임이 크다. 요거를 이제 문제는 현재 이 우리나라도 현재와 그런 것도 똑같다. 우리나라도 책임이 남한에 더 크다. 요런 것을 이제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보면서 이런 말이 나오죠. 한반도를 생각할 수 80여 년 분단 상태에 있는 한반도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다 하면서 우리도 많은 국민이 국경 근처에 살고 남북 간의 엄청난 경제적 격차와 군사 대치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우리 대한민국이 재산과 안정된 삶을 북한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인명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 지도 핵무기 이런 이야기는 하지도 않네요. 이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남쪽이 책임이 더 크고 대한민국의 정부는 대화보다 우월한 군사력과 힘의 불균형 확대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지금 정책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강대강 대치. 이 민주당이 꼭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으네요. 대화를 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우리가 이 위기를 고조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예. 이렇게 해서 여전히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모색할 책임을 한국이 벗어날 수가 없다. 이 평화 통일 뭐 이거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요. 자, 이게 아주 요렇게 지금 이 손봉호 교수가 이제 철저하게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요. 자, 여기 이재훈 목사께서 이사장이 손아철 교수를 손봉호 교수와 뭐 교류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은조 목사가 한동대 교목실장으로 또 왔다는 겁니다. 한동대 교목실장으로. 자, 여기 어디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박은조 목사가 한동대 교목실장 석자 교수로 이렇게 24년 2월 1일 날 그러니까 이번 달에 왔습니다. 이번 달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한동대에 들어가 보면은 나오겠죠. 박은조 목사가 누굽니까? 여기도 손봉호 교수와 완전 찰떡으로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 박은조 목사입니다. 손봉호 교수의 뭐 제자라 할까요? 후임자라 할까요? 원래 영동교회 유명한 교회가 손봉호 교수가 설립을 하다시피 하고 모든 웨스트민스터 이제 신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설교할 수 있는 안수만 안 받았지 장로로서 안수를 받고 설교 봉사 담당으로 교회를 세우고 뭐 여러 사람들과 합의를 해가 교회를 영동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설교 봉사자로 계속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게 영동교회의 출발이고 영동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분당샘물교회 거기에 박은조 목사를 보내가지고 그 박은조 목사가 우리가 그때 그 아프가니스탄 피납 유명한 이제 그 목사가 살해를 당하고 뭐 이런 이제 나라 600억 원의 그 무슨 이제 데리고 오느라고 많은 이제 좀 이렇게 말이 많았었죠. 그런데 이 교회를 보낼 때 분당샘물 교회를 보낼 때 추천제로 교인들이 어떤 투표를 해가지고 모셔온 것이 아니라 이 낙하산 쉽게 말하면은 손봉호 교수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추천을 하는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보내어가지고 교회를 계속했던 담임했던 분이 박은조 목사입니다. 이 박은조 목사님이 거의 이제 은퇴 나이를 하고 한동대 교목실장 그러니까 전체 이제 기독교적인 이런 나라니 학교니까 교목실장과 석자 교수로 2월 1일 날에 갔네요. 2월 1일 날에 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손봉호 교수와 손아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기독교적인 어떤 세력, 모든 이제 경영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이분들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손봉호 교수가 어떤 분이고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 지금 말을 해줄 수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손봉호 교수에 대해서 많은 저도 유튜브를 올리고 저도 그 교수님께 그분이 미국의 웨스트민스터를 하고 화란에서 또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아주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세웠던 교회가 고신척입니다. 어릴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자라왔던 고신척 제가 뿌리인데요. 그 고신대학의 또 석자 교수로 현재도 계시고
거기에 뿌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손봉호 교수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또 이 합동신학교에서 2년간이나 1년인가 세 학기 정도 이렇게 참 시민운동을 해야 된다. 하라니 그렇게 해서 자신이 배워왔던 자 이런 것이 맥이 어디에다 시민활동 운동 뭐 시민들이 깨어가지고 고발도 하고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민주주의가 안 된다. 너무 우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드는 것이 성서한국, 그 다음에 개혁실천연대,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이 엄청난 그 단체들을 성서한국 아래에 가면은요 어마어마한 많은 단체, 유명한 교회, 유명인들, 여러분이 아는 방인성 이런 그 좌파적으로 길을 쓰고 또 무슨 뭐 그 무슨 그 목사 뭐 또 그 저기 뭐 많습니다. 어쨌든 일산 무슨 그 또 교회 해가지고 좌파적인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 평화를 주장하는 그런 그 단체와 교회들이 거의 거기에 모여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만큼 그리고 나누리 그 무슨 건축 정림 건축 해갖고 돈도 말이죠. 자 여기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 산하에 뉴스엔조이 뉴조가 그렇게 해서 그 돈 같은 거를 다 거기서 좀 이 정림 건축 해가지고 그 돈 모든 것들을 그 어마어마한 건축 회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자들이 운영비를 거기서 다 대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다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봉호 교수께서는 참 우리 한국 80년대 교회가 부패하고 한기총이 싸우고 윤리적인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면서 그런 때 그냥 모든 사람이 손봉호 교수의 그 윤리실천운동이라든지 개혁실천운동이라든지 그리고 북한 운동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관여했습니다. 뭐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분이죠. 그게 이제 김상복 목사님이나 김명혁 교수 자 이런 분들이 삼총사였다고 서울대 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송 교수님의 영향력이 제일 크지요. 그래 다 환호하고 좋아했는데 이분이 지나쳐서 지금 시대에 전강훈 목사가 운동하는 것을 완전히 이렇게 맞서고 이 강력하게 싸우는 이런 이제 이 반대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형 교회들의 부패되어진 한국 교회를 비판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한국 교회 전체 다 이거 다 부패되었으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대형 교회 다 그 이렇게 무너뜨리는 좌파적인 진보 좌파적인 사람들이 다 그 언론과 이런 사람들이 거기를 뭉치게 되었다. 그쪽의 지도자가 되어진 것이죠. 고신척에서도요, 저와 고신척 교수도 여기에 많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기서도 둘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어쨌든 보수 교단의 사람인데 이렇게 지금 되어져서 뭐 이동호 김동호 그 목사와 이 결을 다 같이 하면서 그 뭐 좀 좌파 성향적인 이 교수 목사들 이 운동의 제일 1인자다. 뭐 방인성 여러분 많이 알잖아요. 지독하게 그 이렇게 북한 그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싸우고 이 광화문들에 나온 그 사람들을 아주 멸시하고 짓밟고 하는 사람들이 그쪽의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되어진 것이 손화철 그 아들 한동대 교수 이야기를 했고요. 23년 이렇게 또 이 손화철 교수라는 분이 말이죠. 그 아들이 또 23년 11월 20일 날입니다. 자, 요겁니까? 11월 20일 날 손화철 교수 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 이 커뮤니티를 좀 배우자 해가지고 고민정 의원을 강사로 초청해서 이게 이제 아주 그 시민들과 또 그 교단 안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예, 이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 예,
기사가 나와 있는데 손봉호 교수는 누구인가 이 책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그 필자 박남훈 주안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문학 박사. 이 상당 모든 자료를 모아서 손 교수에 대해서 1번, 2번 송 교수를 생각한다고 책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송 교수는 좌파 진영의 수석 대변인이 아니냐. 그 다음에 한국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의 신자들을 위해 송 교수를 재평가해야 된다. 다음 세대. 한국 교회 윤리 교사가 아니라 바리새적인 교회 파괴자다. 이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려하고 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리 하다가 이렇게 한국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또 교수의 한국 교회는 정확하게 해독을 해야 되는데 잘 해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면적 얼굴이 있다.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기독교 윤리와 윤리 이데올로기를 분별해야 비로소 손봉호 교수의 진짜 얼굴이 보인다. 자, 어쨌든 이런 것을 하고 유스 엔조이 이 아주 좌파적이고 대형교회 목사 비리 성추문 막 파내가지고 계속 이게 이제 윤리 실천 운동에서 하는 거죠. 파내가지고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아주 그 어떤 새로 파헤쳐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그리고 여기에 NCCK 그리고 이제 그 페미니즘 성소수자들을 또 옹호를 합니다. 여기서는 옹호를 하고 기독교 우파와는 상극이 되어져서 악명 높았던 이 정강훈 목사의 각종 발언을 처음 기사한 것도 이 엔조이입니다. 엔조이 뉴스 이 기관인데 기독교 정당과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강령도 소수 이런 것도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NCCK를 아주 여기 이렇게 옹호하는 그러니까 좌파적인 성향을 함께 하고 있다. 그런 그 매체들과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소수자, 친노동자, 페미니즘, 민중신학, 키어신학, 반기득권 뭐 이런 것들을 유서 엔조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무위키에서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은 처음에 한동대학이 이렇게 출발이 되어져서 이 교회에서 이런 것을 한국 교회가 책임을 지겠다.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겠다 해서 만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져서 이렇게 이제 이재훈 목사가 이사장이 이 손봉호 교수와 박은조 목사, 그 손화철 이런 그 좌파적인 사람들을 분위기로 만들어 가지고 학교를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큰 우려가 우리 보수 우파에서는 큰 우려를 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